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수학2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 단원의 첫 번째 과목이 누구예요? 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 극한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주 가볍게 수학2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실은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물론 중학교 때도 수학을 엄청 배웠을 거고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배웠을 거예요. 물론 그거 수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뭐 산수지, 산수. 어디 감히 수학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붙입니까? 맞죠? 우리가 고등학교 하면서 솔직히 수학 상도 거의 산수죠. 그죠? 예. 수학하도 준산수. 맞죠? 준수학이라고 봐야 돼요. 준수학. 예? 그러면서 이제 수학 1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는 표현을 달아도 좋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수학2에 대해서 이걸 따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 수학상은 따지고 보면 기초 다지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아냐 모르냐, 뭔가 어쨌든 갖다 주면 네가 이거 뭐 해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거고, 수학하 역시도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죠. 여러분들이 뭐 이전까지는 수식으로만 해결했을 텐데 그걸 다 좌표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1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토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 1은 그걸 약간 응용하는 단원이었어요. 뭐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거지만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좀 더 많았고요. 그냥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하는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 수학2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요, 정확하게 이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얘야말로 이제 진짜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을 배운다라는 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적 정의예요. 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걸, 내 나름대로의 논리? 내 나름대로의 논리도 논리지만 어쨌든 정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목, 첫 시작으로 삼기에 가장 아름다운 과목이 누굽니까? 이 수학2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수학2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학적인 정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전에 했을 때는 수학적 정의를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만큼은 수학적 정의에 관심을 상당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를 먼저 어쨌든 가볍게 시작을 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는요, x가 a로 갈 때의 함수의 극한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x가 a로 간다. 이 표현이 조금 약간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냐면요, 일단 x가 a로 간다는 얘기, 첫 번째로 x가 a는 아니란 얘기예요. 가깝게는 가요. 엄청나게 가깝게 가는데 그 값을 정확하게 a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a라고 표현해요. 또 어떨 때는 이라는 거죠. 그걸 표현 안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땐 그걸 또 a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수학적으로 되게 딥하게 들어간 친구들은 그걸 되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민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그렇게 풀어도 실은 풀리기는 풀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중학교 때는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죠. 중학교 때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0.9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0.99, 9땡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게 9999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값이 뭐랑 똑같아요? 1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그냥 그렇게 외웠을 거예요. 순환소수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냥 하셨죠. 근데 실은 그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1이라고만 얘기했지 정확하게 이 값이 1이다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고 본다? 1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배웠던 하나의 극한의 개념입니다. 얘가 1이라는 게 아니라, x가 a라는 게 아니라 a를 향해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얘도 1이 아니라 0.99999로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x가 a로 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한없이 가까워질 때, 물론 a가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면 여기 있는 fx의 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해서 a를 향해 가겠죠. 그리고 그 값이 어디에 거의 도달하게 됩니까? L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함수값, 이 fx가 이제 리미트라는 표현 아직 안 썼으니까 a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을 때 얘 값이 결국 이 L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L 역시도 실제로 fx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fx가 실제로 L이란 얘기인가요? L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또 L은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극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상황들을 뭐라고 합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X가 A에 수렴한다. fx가 L로 수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렴을 할 때 뭘 한다고요? 이제는 그 수렴하는 거를 그냥 수렴한다 그러면 약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수학을 수학답게 표현하려면 수학답게 표현하려면 수식적으로 표현해야 되죠. 수렴한다 그러면 약간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어떤 외국인한테 this is 수렴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렴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표시해야 그 친구가 이제 수렴 I know 이렇게 따봉을 외칠 겁니다. 그게 뭐냐? 외국인한테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리미트란 표현을 써요.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A로 가는데 엄청나게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리미트. 그죠? 극한으로 치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무슨 값? fx의 값이 그쵸?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이죠. A가 무지하게 가까이 갔을 때 그때 그 fx의 값이 어디를 향한다? L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극한값이라고 부릅니까? 얘를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표현들을 일단 표현에 대한 얘기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 수렴이랑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건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발산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발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학 2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수학 2래요.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이죠.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에서는 뭐 이런 것들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솔직히 수학 2 내에서는 뭐 별로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진동이라는 게 있네. 뭘 어떻게 움직이네.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한마디로 어딘가에 엄청나게 가까워지지 않거나 어딘가에 뭐 정확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 그냥 뭐라고 해요?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발산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면요.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문제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래프 같은 것들을 잘 안 그리고 문제를 풀었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도 이제 안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여기까지 잘 안 그렸잖아요. 그죠? 이번을 통해서 그걸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래프들은 다 아주 능숙하게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루트 X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루트 X 그래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루트 X가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그래프 그릴 줄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죠. 수학하를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무리함수 거기에 있는 걸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본인이 해결하시기 바라고 이건 루트 X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루트 X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어떤 위치가 있어요? 4라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에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런 애들인데 이게 어디까지? 4를 향해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이때 이 y값을 우리가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치 되겠어요? 정확하게 뭐는 아니겠지만 이거 4 집어넣으면 여기가 원래 2죠. 정확하게 2는 아니지만 뭐예요? 2에 엄청나게 가까운 값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리고 그게 실제 2는 아니지만 우린 그냥 그 값을 2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 그래프죠.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예요. 유리함수 그래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일단은 누가 봐도 얘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약분하는 것이 인지상정인가요? 이건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해서 뭐만 남겨요? x 마이너스 3만 남기게 될 겁니다. 물론 리미트가 앞에 있지만 지금은 잠깐 뭐 생략을 하는 채로 보면 되죠. 자, 실은 그러면 얘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극한을 배운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 맞아요.
근데 y는 x-3이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둘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편하게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그럴 거면 애초에 이렇게 표현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얘와 얘는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인식을 했을 거예요. 뭐예요? 분모가 0일 때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모가 0일 때라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죠. 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3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예요? x-3이라는 그래프입니다. 한마디로 0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꼴로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니면 그게 마음껏 가능해요. 근데 언제가 안 된다고? 마이너스 3일 때가 그 값이 안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x-3, 6 해갖고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됐겠죠. 이게 x-3이란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존재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잊어먹은 친구들도 있고 어쩔 수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 자리에 그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등식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요렇게 해갖고선 1이 포함됐다 안 됐다를 따라서 요렇게 하면 포함이 안 된 거고 요게 색칠이 돼 있으면 포함을 한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3일 때는 그 값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이 동그라미니까 아니 동그라미 이렇게 큰데 그 옆에 것도 되는 거야? 그럼 아이 누가 그런 식으로 수학해요? 그죠? 우리 정확하게 딱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극한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간다라는 거 아니야.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에는 없어요. 누구한테? 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는 그 값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값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기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는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대로 얘는 마이너스 3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3에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걔인데 걔는 여기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6에 가까워지죠. 그죠? 마이너스 6으로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는 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동그라미에 얘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가까워지는 곳에 걔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하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굳이 또 하나만 더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것도 약분이 되죠. 얘네가 0일 때는 약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엄청나게 가까워지는데 걔는 0인 것 같지만 이게 마이너스 하면 0이 아니야. 이게 또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요. 리미트 x가 2x-1를 얘는 이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리겠습니다. 이거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니까. 이렇게 생긴 게 2x-1의 그래프죠. 그리고 나서 2x-1에다가 여기 뭐예요? 1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 요 값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네들이 향하고 있는 극한 값이겠죠. 그리고 그 값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값이 1이죠. 1?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루트 x 플러스 1입니다. 이제는 그냥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루트 x 플러스 1 그래프 다 그릴 줄 아실 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한 그래프예요. 누가? 루트 x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앞에 가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수학도 할 때가 아닌 거야. 아죠? 이 수학도 고3 과목이에요. 수능에 오지게 나오는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걸 하는데 이런 것도 몰라? 모를 수도 있어. 아니야. 너 모르니까 수학이 안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진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수학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0의 위치니까 당연히 여기를 향하는 얘겠죠.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빨리 그냥 답을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 역시도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죠. 이번에는 굳이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아까 명확하게 했으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약분할 수 있는 형태에서 마이너스 1의 값만 취할 수가 있겠네요. 리미트는 그냥 생략해서 썼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실은 이런 것들도 외워서 이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요?
이런 것도 뭐 상수일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야 수학하면 수학이 안 늘어요. 뭐예요? 직접 이 상황이 주어졌으면 나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표현하면 돼요. 이 3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원래 여기 fx라는 게 있었는데 fx라는 게 뭐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제는 그냥 나한테 3이라는 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3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3이라는 이런 애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거기를 향하는 누가? 마이너스 2는 요 정도 위치에 있을 겁니다. 얘는 여기를 향해서 어때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 값은 뭐예요? 3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나중에 되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여기서 굳이 하나만 얘기하자면 아까 얘네들은 요거 아까 1이었죠. 이거 1이에요? 아니에요? 이 향하는 값이 1이 아니에요. 1에 가까워지는 엄청난 그 값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 값을 3이라고 합니다. 얘는 3이에요. 그냥 3이야. 에? 솔직히 말해서 이걸 못 알아듣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 그렇잖아. 이거 누가 봐도 여기가 다 3이고 그 옆에 것도 3. 얘는 누군가가 여기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요런 감정을 꼭 외워야지만 않아요? 그냥 그래프 보고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너무 수동적으로 수학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쓰이게 될 겁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한대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굉장히 엄청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상당히 뭐 되게 훌륭한 개념인데 실은 그거를 여기서 다 주구장창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무한대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뭐야 감정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래요. 이건 약간 감성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뭔가 너무 어려워요. 무한대라는 건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크다. 그러면 큰 거에다가 큰 걸 더하면 그것도 큰 거야.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예요. 그쵸? 무한대라는 개념은 그냥 무한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우주의 끝이 모르잖아요. 가면 멀어지고 가면 멀어지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예요. 저 끝을 가고 싶어도 우리가 그 팽창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런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무한대라는 거에도 내가 그 곳이 어디일까라고 한번 가보면 거기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무한대라는 개념은 한없이 커지고 이걸 기호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할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양의 무한대라고 하고요. 음의 무한대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계속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음으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는 양이 무한대고 하나는 음의 무한대입니다. 물론 그 통합해서 이렇게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맞아요. 뭐 굳이 꼭 구분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좋지만 그냥 통합적으로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시나요? 그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못 그린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수학 2를 여러분들 잠재력이 너무 높은 거야. 이 잠재력을 아직은, 그죠? 포텐을 아직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아래 가서 이제 트레이닝 하고 와요. 알겠죠? 자,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라는 거는 x분의 1의 그래프랑 비슷한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구분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x가 0보다 클 때, 물론 0보다 같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누구나 다 아시죠? x분의 1이라는 게 0일 때는 우리가 이게 존재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0보다 클 때는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쵸? 그 중에서 누구만 쓰는 거예요? 여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뭡니까? x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절대값이라는 게. 그렇다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됐을 텐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뭡니까? 얘는 x분의 1이 될 겁니다. x분의 1의 그래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만 쓰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극한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실은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 값을 정할 수가 있나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건 이 끝도 알 수 있어 없어? 이 끝도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떤 작은 분야에서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무한소라는 개념을 쓰긴 쓰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은 뭐 수학적으로 뭐 그렇게 막 널리 쓰이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쓰고 싶은 사람들끼리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엄청나게 분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중 되면 엄청 커지겠지. 그죠? 우리 그런 거 상식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한소 뭐 이런 걸 외워갖고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까지 가요? 이 밑으로 끝까지 내려갈 겁니다. 뭐라고요? 이런 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한대라는 건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값이라고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수렴과 발생이라는 개념에서 수렴은 분명히 어딘가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라는 건 어딘가로 향해요? 안 향해요? 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이거 그래프 그리죠. 이 정도도 그릴 수 있어야지. 물론 이걸 뭐 어떻게 그리냐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약간은 좀 이거는 좀 약간 봐줘도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못 그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유리함수를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나요? 실은 이런 거 보면서 뭐 그냥 본능적으로 몰라 이런 거 못 그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수학이 안 나는 거라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이런 거 배운 적 없으니까 몰랑 이러면 안 돼.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안 배웠어도. 그리고 실은 이거 배웠을 거예요. 웬만한 데서. 그죠? 자, 그리고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간다라는 거? 아니, x분의 1이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x제곱분의 1은 어때요? 얘네 둘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뭐예요? y축 대칭의 개념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쵸? 모르는 친구? 그래. 아직은 아니야. 응, 아니야. 지금 여기 있을 때 아니야. 자, x제곱분의 1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그쵸?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아닌 거야. 자, 그리고 그럼 얘를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x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를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몰라? 응, 아니야. 잊지 마. 딴 거 틀어.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1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센스 있게 여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돼 있고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얘네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1 때는 정의할 수가 없죠. 우리 유리함수를 그렇게 그릴 줄 아니까 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양의 값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값이 정해지지 않은 발산의 형태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였는데 얘는 위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